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제가 되게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을 벌써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 이 제목에 엄청 제가 훅 하고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27년간 강의를 했는데, 강의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럼 물어보면 저는 늘 말하거든요. 고생하면 잘해요. 그게 단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고생 한 30년 하면 나온다, 이렇게 난 생각하는데, 이게 그대로 책에서 첫 페이지에 딱 써 있는 걸 보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 되게 도움되실 책일 것 같은데, 책만 갖고는 좀 그래서 직접 그 크리에이티브를 몸으로 충분히 단련한 몸은 어떤 분일까? 제가 일부러 스튜디오에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고의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이채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저는 이채훈 선생님 책을 갖고 있는데 왜 제 책을 갖고 계세요? 응? 저 역시 선생님의 팬입니다. 오래된 팬입니다. 이게 2013년, 2012년도 말에 제가 처음 접했는데요. 초판본입니다. 귀한 책이죠. 제가 직접 사인을 받기 위해서. 아니, 초판이 귀한 것도 아시고. 네,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해드릴게요. 네네. 저기 이채훈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45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초딩이요, 초딩. 왜 그래요? 왜 별명이 초딩이에요? 초딩같이 네, 행동해요? 행동보다는 생각하는 게 좀 유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그럼 초딩 같은 남자랑 살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팀원들도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많이 가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면 제가 또 약간 덧붙여서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소개는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고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저기요, 새우. 네, 새우라고 막 네. 택시 뒤에서, 차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나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바나나 안 바나나. 너무 웃겨. 그 G마켓 광고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김희철 씨 좋아하는데, 김희철 씨가 각각 다른 얼굴로 다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 거. 그것도 진짜 재밌었고요. 여기 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야, 그러면은 여기 제일기획에서 되게 훌륭한 인재시군요. 나가면은 이렇게 하나 흔들리는 그런 기둥불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게 감사한데요. 그냥 근데 뭐 정도 휴가가 광고면 잘 돌아가더라고, 회사는 보면. 그래요? 네. 튀는 광고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건 또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의미 있는 광고도, 이건 정말 어릴 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광고냐면, 신입사원 시절에 저도 이 광고가 지금도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오려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요? 신문에서. 감사합니다. 모두 살색입니다. 크레파스가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살색도 있어요. 근데 우리 왜 항상 크레파스에 보면 살색 그러면 살색을 쓰잖아요. 네네네. 우리 살색 기준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차별이고, 네네. 검은색도 흰색도 살색도 다 살색이다. 네네. 그래서 크레파스의 색깔을 바꾸셨다고요. 네. 그 후에는 살구색이 됐다고.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광고에서 수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지만,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네.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어떤 남자였었는지가 궁금해. 이게 분명히 네. 하늘에서 떨어지질 않거든요, 이런 네, 사람이. 네. 이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네.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중3 때 반장이 되는 어떤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막 그 반장 후보로 나온 친구들이 다 이제 2학년 때가 공부 잘해가지고 반장 했던 친구들, 경험했던 친구들인데, 네. 저는 이제 거의 뭐 반에서 평범한 수준의 어떤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자격이 주어진 거죠. 아하. 근데 나가서 그냥 뭔가 이렇게 똑같은 공약을 하면 먹히지 않겠다. 그렇지. 나만의 어떤 이 스토리랑 전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유행하는 가수의 어떤 노래 가사를 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반장 선거 때? 나가가지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코드를 가지고 공감대를 그래서 아 저 친구 반장하면 재밌겠다. 그렇지. 그런 느낌을 딱 한 줄을 준 거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전달했더니 압도적으로 그냥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아 이거 재미를 알아간 거죠. 공부도 하고 사람들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네. 고3 내내 이제 그런 식으로 반장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형님이 친형이 이렇게 네. 그림을 그리시는데 네. 형도 이제 공부를 잘 하셨는데 고3 2학기 때 갑자기 이제 미술로 이렇게 그 과를 이제 바꾼 거예요. 아, 형이 진로를. 네. 그래서 이제 장남이니까 집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되게 사형제인데 그렇죠. 남자만 4명 있는 집안 이제 둘째입니다. 근데 형이 이제 장남이 이제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막 시험을 막 백지를 내고 막 이런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긴 거죠, 형이. 형이 이겼어요? 부모님을? 네, 이겨가지고 미대를 갔습니다. 제일 좋은 미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걸 보고 고3 2학기 때 똑같이 저도 나도 이제 미대를 가봐야겠다. 아 공부 좋은데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3 2학기 때 부모님한테 저도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갑자기 고3 2학기 때 처음으로 이렇게 미술 쪽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군요. 이제 결국 디자인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광고까지 하는 네, 이런. 제일기획에는 그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사실 처음에는 지금 이제 LG 그룹에 있던 이제 지금은 HS 들어가. LG 헤드?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첫 직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홍기획, 롯데. 대홍기획.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기획인데 제일기획이 지금 13년 됐습니다. 거기 완전 사관학교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괜찮으신 분들, 정말 좋은 분들 많으시죠. 정말 좋은 분들 많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왜 최인아 선생님도 거기 나오셨죠? 예. 계실 때 부사장님이셨는데 지금도 최인아 책방 대표님 책방 하고 계시는데 계시잖아요. 저를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 그분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셨던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나 안 바나나 뭐 이런 거 G마켓 뭐 버거킹 뭐 이런 거 그 되게 핫했던 게 이제 이 G마켓 광고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특히 이제 G마켓 타겟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감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애를 썼는데 뿜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알죠. 뿜 알죠. 뿜을 저는 메인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보통 뉴스라든지 뭐 다른 어떤 자기가 관심 분야의 어떤 그 장르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만화, 어떤 사람은 부동산, 그쵸.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 재테크, 자동차 근데 맞습니다. 뿜을 하신다고? 뿜을 특이하네. 그렇죠. 40대가 뿜이면. 그러니까 40대 뿜이 약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네. 근데 요즘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제일 빨리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뿜이? 네. 나도 바꾸려 그럼 뿜으로. 나 뿜 바꿔야겠다. 보시면 되게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댓이 장난 아니에요. 다 크리에이티브예요. 아 배댓이. 배댓이면 그러니까 내 댓글이 베스트로 맨 위에 상위에 올라가려면 사람들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당연한 얘기하면 절대 못 올라오고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멘트를 날릴 수가 있지 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좋아하는 친구들의 어떤 코드도 볼 수 있고 그 코드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런 코드들을 좋아하겠구나. 그럼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가고 아이디어가 오고 가고 편안하게 스스로를 막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 길목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팀원들도 좋은 팁들이 항상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쨌든 CD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흘러보낼 수가 있거든요. 좋은 걸 냈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쓰면 사실 그냥 없어지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내가 뿜에서 맞아 이거 애들 좋아했던 코드야. 그게 이제 매칭이 되면 그게 이제 아이디어로 성화되고 시안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광고로도 이제 온에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질문 노트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무 웃긴 게 많아요. 이거 봐. 와이파이의 이름은 왜 와이파이일까?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일요일은 일주일 걸리는데 일요일에서 월요일은 왜 하루면 될까? 그렇죠. 정말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아메리카노는 왜 색이 하나밖에 없을까? 그렇죠. 참나. 질문 노트도 있고 비밀 노트를 쓴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노트를 쓴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원래 이게 생각이라는 게 네. 제가 제일 아깝게 느껴지는 게 그때 적어놓을 걸 이거 많거든요. 이제 더 이상 머리를 못 믿겠어요. 네, 나이가 들어서. 전 제 머리를 전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 노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고 하면 네. 외장 하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외장 하드에다가 그 아이디어들을 다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을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어설픈 연필 자국이 뚜렷한 기억을 이긴다. 나는 머리보다 손을 더 믿는다. 머리만 굴리지 말고 펜을 굴려보자. 생각을 글로 써놓으면 언젠가 써먹을 확률이 높아진다. 불현듯 좋은 생각이 있다면 머릿속에 가둬두지 말고 꾹꾹 눌러 써내자. 그때 적어둘 걸 그것처럼 바보 같은 후회는 없다. 당장 글로 남겨두자. 흩어지기 전에 휘발되기 전에. 이게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이 써봐야 써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써봐야 써먹을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금방 휘발되고 이제 흩어지더라고요. 이 생각이라는 맞아요. 게.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이런 책까지 만들게 된 맞아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후다닥 되게 빨리 읽었어요. 그것도 같은 속도로 쭉 네. 읽었는데 생각의 감동이 뒤에까지 쭉 갔는데 네. 제가 되게 감동 있게 읽었던 구절이 있어서 네. 나를 두근거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소소한 습관이었다. 누가 시켰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즐기면서 오랫동안 해왔다. 새벽마다 영화 위시리스트를 한 편씩 지워나가는 일, 종이신문을 보면서 스크랩하는 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음악을 스마트폰으로 붙잡는 일, 소셜미디어 앱을 스크롤을 내리면서 최신 이슈를 찾아내는 일, 서점에서 책을 훑어보며 꽂히는 키워드를 찾아보는 일, 이렇게 소소한 행동들을 연결해서 꿰다 보니 그 자체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나만의 단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네네네. 키워드예요. 네. 크리에이티브와 단련과의 연관성 말이에요. 네네. 이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기반한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할 때 네. 보통 이게 전구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반짝하는 전구로. 그렇지. 이렇게 반짝 이렇게. 그걸 보면 약간 착각을 하는 게 뭐 화장실에서 볼 보다가 확 떠오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그냥 누구나 이렇게 쉽게 내는 어떤 그런 발상으로 오해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백조 호수에 있는 백조가 화하게 보여서 멋있다 이거 본 거랑 똑같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는 엄청난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된 채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그 상황과 그 현상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얼마나 꾸준하게 축적해 왔냐. 그것이 이제 만들어낸 게 영감이고 공감인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 전구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떠오른다라는 그치. 어떤 착시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련을 하세요? 스스로 일상에서. 제가 이제 강화문에 사는데 이유가 네. 그 교보문고에 있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교보문고 자체 안에서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책 제목들이 사실 이 책을 함축하는 한마디잖아요. 그렇죠. 광고로 따지면 카피 헤드라인인데. 헤드라인이죠. 예. 그래서 그것만 봐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목들을 보면서 뭔가 좀 마음에 와닿거나 좀 귀에 걸리거나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또 메모를 해요. 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로 할 때 그 키워드들을 네. 이제 좀 카피화해가지고 네. 또 써먹는 거죠. 오늘 하는 얘기는 사실은 광고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인생에 대한 기획을 포함해서 네, 얘기하는 네, 거라 네.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새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네. 창업 1인 창업을 하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남보다 조금 앞서가서 무엇인가 되게 획기적인 걸 좀 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지금 광고 다 성공하신 이유가 네네. 약간의 트렌드보다 약간 앞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딱
반걸음 앞서가라. 네, 명선반복. 너무 앞서면 맞아요. 돈만 버리고 아무것도 네, 안 네,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반복 앞서가는 발상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라는 데서 그러니까 새로움의 착각이 완전 새로운 뭐 저 멀리서 가져오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공감대가 있는 데서 제일 끝자리 있잖아요. 공감대 끝 무렵에 그냥 새로운 낯섦이라는 걸 톡 양념같이 쳐줬을 때 그게 사람들이 새로움으로 쫙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를 좀 잘 하시면 네. 실제 사업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낯선 것들은 처음에는 임팩트는 있어요. 그리고 금방 이제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우리 가랑비에 물 주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남들보다 딱 반 걸음만 앞서가면 그게 엄청난 새로움으로 그쵸.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또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는데요. 네. 종이신문 아직도 읽으신다고요? 깜짝 네, 놀랐어요. 네, 잘 네. 안 읽는데 왜 아직도 읽으세요? 종이신문? 종이가 주는 그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위에 뭐였지 하면서 다시 눈만 올리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아까 그게 좀 약간 마음에 남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다. 맞아. 근데 스크롤을 하면 밑에 거 보다 보면 그 앞에 뭘 봤는지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싫고, 그리고 이게 스크랩을 했을 때 뭐랄까 자를 때 그 소리 있잖아요. 그 느낌도 좋고. 문구 덕후예요 혹시? 나 지금 문구 덕후. 좋아하는구나. 내 볼펜 엄청 좋아하고요. 네, 나 자도 좋아하고 네. 막 가위 너무 좋아하고 막 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지적인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작은 사치가 나는 문구류 같아요. 맞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획하고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려고 뭐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갈 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 단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획자가 되기 위한 방법. 다양하게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오렌 버핏이 말했듯이 그 분야에 자기를 계속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카메라 덕후면 카메라에 좀 더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게 돈도 써보고 뭐 제가 이제 광고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쇼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쇼핑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봐야지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구매를 하는지 그 느낌을 사실 광고할 때도 많이 녹여요. 아하. 네. 진득하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련이라는 키워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짧은 기간 내에 뭔가 대박을 터뜨린다는 환상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이 기획자로서 마케터 크리에이터로서 머리가 좋아서 쓴 책이 아니라 몸이 고생해서 썼구나. 그래서 되게 신뢰가 간다라는 점 있고 내 일주일, 내 인생에 내가 기획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수천만 원 받고 브랜딩 컨설팅 받지 말고 이 책 읽으면서 스스로 천천히 매일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책 그 이벤트 해야 되거든요. 제목을 가지고 좀 놀아보면 어떨까? 3개를 내드릴 테니까 그 중에 정답을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는 훈련된다.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는 숙련된다.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스스로를 멋지게 기획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기획해 나갈 수 있는 비범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0년도에는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이미 세우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방향이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방향이 뭘까요? 방향이 꿈이고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허송세월하느냐 아니면 꽉 차진 멋진 시간을 살아내느냐 완전 달라요. 꽉 짜여진 멋진 시간을 1년을 살아내고 나면 그 다음 해가 저절로 풀리는 느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튜브 대학입니다. 모든 남자 여자 다 결혼 후에 성장한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다. 1년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를 제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유튜브 대학이에요. 자, 2020년도는 또 유튜브 대학이 한 10단계 정도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2020년도에 김미경의 유튜브 대학의 모토는 잘 읽고 잘 쓰고 잘 말하자.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창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새로운 일을 하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2020 김미경의 유튜브 대학 입학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열정대학생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실사례를 말씀드려 줄 거고요. 저는 이 2020의 김미경의 유튜브 대학이 무엇을 하게 될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특별히 또 그날은 제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특별히 제작된 여러분의 공부의 파트너가 될 에코백과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붙일 대학생 와펜까지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책가방은요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학생이 되어서 2020년을 한번 멋지게 최고의 시스템 내에서 한번 우리가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